안녕하세요. 상담실의 책장 자연쌤 함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책은 서툰 감정이라는 책입니다. 우선 책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센서티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서툰 감정은 센서티브를 쓰셨던 일자 샌드라는 덴마크 심리학자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사로서 목사로서 있었던 이 경험들을 토대로 쓰신 책이고요. 일자 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모를 수밖에 없죠. 뭐 이분도 저 모를 테니까 덴마크 분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네. 하지만 네. 이제 책으로서만 보면 서문에서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목사이자 상담사로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사람들이 대부분 감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 자체가 너무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어떤 감정들이 있고 이 감정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고 이걸 또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감정에는 기본 감정과 혼합된 감정이 있다고 해요. 기본 감정은 모든 사람이나 모든 동물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고요. 그리고 혼합된 감정은 이런 기본 감정들이 혼합되고 변형돼서 나타나는 형태예요. 기본 감정은 행복, 슬픔, 분노, 불안 이렇게가 있고 그 외의 모든 감정들은 혼합된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 실망감이다라고 하면 슬픔과 분노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감정이고요. 그렇군요. 자연쌤은 어떠세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 감정, 행복, 슬픔, 불안, 분노 이런 감정들 중에서 좀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기에 어떤 것 같은가요? 그래도 요즘에는 좀 행복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생각해보면 요즘엔 제가 생각해도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막 행복해서 막 미치겠고 너무 즐겁고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하루에 크게 감정 기복 없이 그냥 평온하게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하다라고 하면 막 엄청 즐겁고 너무 기쁘고 이런 순간, 이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그런 감정들, 그런 상태를 되게 지루하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행복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근데 이게 이상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처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어떤 강박을 버리라고 표현하고도 있어요. 하나 명심하셔야 할 것은 행복은 절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막 진짜 간절히 원하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막 원하는 걸 뭘 달성을 해도 그게 절대 평생 행복하게 이걸 보장을 해줄 수는 없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그 행복에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이 우리를 잠깐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진 않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소확행, 소소한 행복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함쌤한테 이 소확행은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은 고양이 돌보는 거죠. 아주 고양이 똥 치울 때 아주 희열을 느껴요. 네, 정말 함쌤다운 답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똥 치우면서 희열을 느낀다. 네, 잘 들었습니다. 책에서는 일주일의 행복 지표를 좀 만들어 보라고 해요. 일주일을 시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표를 만들고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나한테 얼마만큼의 행복감을 주었는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지표로 나타내서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확실히 써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진짜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어떤 소소한 것에서 느껴지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아침에 이 모닝커피 한 잔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맛있을 때 네. 그리고 고양이가 이제 내 품으로 막 이렇게 오거나 고양이 막 이렇게 배 만지는데도 가만히 있거나 이런 거에서 제가 점수를 막 이렇게 주는 걸 보면서 되게 작은 것에 행복을 많이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나의 행복의 되게 큰 원천은 고양이구나 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보니까 내 일주일에 어떤 큰 이벤트가 있지는 않은데 정말 작은 것들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어요. 저도 함쌤이랑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굉장히 고양이랑 낮잠 자는 거 이런 것도 너무 행복하고
자기 전에 고양이가 옆에서 막 골골거리는 거 이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거. 이게 참 즐겁구나. 아침에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는 브런치를 먹으면서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먹는 게 나한테 참 중요해졌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행복 지표를 좀 적어 보셨을 때 내 삶에 좀 행복한 일이 없다 라고 좀 느껴지신다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서 좀 행복했던 것들을 쭉 적어 보시고 그거를 내 일상에 좀 끼워 넣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함쌤은 어떤 감정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원체도 좀 불안이 높은 편이고 특히 이번 주는 여기 이제 행복에 대해 쓰기도 했지만 이번 주는 불안하고 슬픈 감정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처음 가보는 곳에서 외부 강의를 한번 하게 된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고양이 둘째가 좀 아팠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그쵸 사실 불안하고 슬플만 했던 거죠. 생각해보니까 요번에는 그 외부 강의를 하는 곳도 처음 가보는 곳이었고 초보 집사다 보니까 고양이가 아픈 것 자체도 지금 처음 겪는 거라서 그래서 더 불안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또 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의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요번에 그 외부 강의 할 때도 처음 가보는 곳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불안했는데 그 불안이 이제 여러 생각들로 이어지는 거죠. 이거 가서 내가 사 푸는 거 아니야?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 상상, 망하는 상상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실패를 한 것처럼 실패했을 때 느껴지는 것처럼 어떤 좌절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감정이 너무 커져서 이렇게 감정에 매몰될 때 그럴 때 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에 제일 감정에 매몰됐던 건 그 외부 강의보다도 고양이가 아팠던 때야말로 정말 그 감정에 거의 잡아먹혔던 것 같아요. 애가 막 이제 토하고 이러니까 이게 물론 고양이가 토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정보로 알고는 있었지만 얘가 너무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아닐 걸 알면서도 이러다가 진짜 고양이별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막 이제 상상까지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계속 그 안 좋은 상상들로만 계속 이런 거 저러면 어떡하지? 얘가 죽으면 내가 얼마나 슬플지 막 이런 상상들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내가 지금 불안한 거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냥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지금 나 불안하지? 나 지금 두려운 거지? 이걸 딱 이제 인식을 한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뭘 해야 할지가 되게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막 그 전까지는 막 정말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지 막 이랬었다면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걸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병원 데리고 가야죠. 그쵸. 되게 늦은 밤이었지만 그래서 24시간 하는 병원을 막 얼른 찾아봤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병원을 데리고 가서 전후 상황을 얘기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기고 나니까 좀 뭐랄까 오히려 덜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구나, 대처할 수 있는 건 다 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불안이 줄어들 수 있었던 거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차 안에서 이제 자연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사실 아까 진짜 고양이 죽는 거 아닐까 되게 걱정하고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 상황일 때는 왠지 그런 거 입에도 담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 못 했었는데 그때 자연쌤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자연쌤도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 이랬던 게 아니구나. 이게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누니까 좀 이렇게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로도 해줬던 것 같고요. 혹시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감정에 이렇게 매몰될 때 잡아먹힐 때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감정에 매몰될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계속 이렇게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고 집에 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친구 얘기를 들어준 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날 저도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랑 좀 나누고 싶었었어요. 근데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이게 나누고 싶은 걸 그냥 좀 참고 친구 얘기를 들어줬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아, 얘는 맨날 자기 힘든 얘기를 하네. 아,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네. 아, 얘는 항상 이렇구나. 이 친구 좀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친구가 항상 나한테 이런 하소연을 했던 것만 아니고 제가 하소연할 때도 위로도 많이 해주고 참 많이 도움을 많이 줬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아, 그날 친구에게 좀 더 들어줄 걸. 좀 이런 후회도 되고 아, 친구가 나한테 많이 해줬었는데 아쉽고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좀 이렇게 떠올려 보고 그래서 그 생각들이 좀 타당한가 이런 걸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건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이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런데 이제 사실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쵸. 우리가 정말 의지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건 감정이 아니고 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생각을 좀 컨트롤해서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동일한 사건도 상황이 똑같아도 이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가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는 우리의 소관이라는 거죠. 아, 인지행동 치료의 이 ABC 모델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생각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책에서 해준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감정을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 그게 뭐 슬프던 불안하던 이런 감정들을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누군가와 나누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죠. 상대방 뭐 그럴 만한 대상이 없거나 상대방이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좀 내가 나와 대화를 나누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기대하는 그런 어떤 위로나 격려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한테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 이런 걸 많이 받아본 사람이 잘해요. 주로 이제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줬을 때 그런 거를 알아서 잘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게 없다면 내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너무 바랬던 그 이상적인 따뜻한 부모님의 모습을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을 다른 사람과 뭐 어떤 대상과 좀 나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 대상이 주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이게 되게 흔한 말이지만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뭐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 예. 그거죠. 그 얘기죠.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물도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고여 있으면 이게 썩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썩었을 때 이제 생기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일 거고요. 자연쌤은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나요? 저는 내가 감정에 너무 많이 매몰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반대로 감정을 너무 모르겠다. 이 책의 제목대로 감정이 너무 서툴다 하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해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가장 답변하기 어려워하시는 질문이 감정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 질문을 하면 사실 제일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만큼 서툰 거라서 우리한테. 그래서 감정이 진짜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뭐랄까 감정을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상담실의 책장에서는 서툰 감정을 읽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저희가 상담실의 책장에서 저희 부부가 읽고 좀 리뷰해보고 얘기해봤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아, 오케이.